6.13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함양군수 출사표를 던진 이용기 전 함양군청 기획실장이 2018년 2월 12일 오후 2시 기관단체 청사 3층 회의실에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기 함양군수 후보자는 청렴 함양, 부자 함양, 농업 강군 함양,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함양을 주창하였다. 이 후보는 청렴 함양을 위해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공사 인허가는 부군수와 실무 부서장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군수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 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책임감도 더불어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답보 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와 함양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공설 화장장, 도축장, 다곡 함양 리조트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 밖에도 군 대표 축제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 활성화, 도시의 젊은 귀농 활성화 등 다양한 소견을 드러내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입당 문제, 전 현직 군수들이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한 청렴 문제,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경우 복지부동 사퇴 우려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하고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할 보관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꽤 오래되었는데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양기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대폰 모두 가지고 오셨는데 소리 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양력과 경력은 기자님께는 먼저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군수 후보자는 함양초등학교, 함양중, 함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에 82년도 1월 1일 휴천 면서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 12월 29일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33년이 되겠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함양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하여 함양읍장, 행정과장, 농업진흥과장, 의회 사무과장, 지복 스하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경력으로 보면 전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함양바둑협회 수석부회장, 3.3 축제위원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함양태권도협회 부회장, 함양군 발전위원회 이사, 함양문화원 회원, 지체장인 후원회 이사, 행정동호회 이사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취미는 바둑과 등산 등이고요. 가족 사항은 처와 딸 2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현성
MBC 기상캐스터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홍기 후보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눈과 바람과 그리고 미끄러운 길을 부담을 안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젊은이들까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는 초원탑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함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일을 맡고자 하면서 초원탑 참배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초원탑 참배를 하고 왔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이 좀 타종을 하려고 했더니 매주 둘째 주 토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을 재고 24일 주말에 국민이 좀 타종을 2020 세계 산삼 엑스포를 향해서 20번을 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은 기자회견문을 봐주십시오. 제가 회견문을 낭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뭡니까? 함양 발전과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하는 모습은 저와 지역 언론 기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중에도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군수로 출마하고자 하는 것을 밝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제가 이번 선거에 군수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함양군의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우리 함양이 더 발전하고 함양 사람이 더 행복해지도록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타 시군과는 달리 선거법 위반으로 전직 군수 2분이 중도 하차하셨고 현직 군수도 재판 중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올바른 선거 문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지형과 학연, 혈연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흑색선전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허물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함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정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함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 선거 전략 10개명을 정하여 국민의 생활 속으로 끌어서 들어가 소통하고 인정으로 공감하는 선거운동의 모범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함양 군정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렴의 출발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내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권이나 각종 공사, 일과 처리는 부부수와 실무 부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군수는 감독 권한만 가짐으로써 청렴도 전국 10위권 이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양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0년의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함양의 항로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보 상태에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함양댐 건설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공설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인 도축장 건립, 다고 리조트와 함양 리조트의 정상 운영도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가 넘치는 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연간 함양군의 예산을 5천억 원 시대로 만들어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 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시가지 조성을 위해
주차, 쓰레기 문제, 거리질서 등을 바로잡고 60년대, 70년대 장터거리 재현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군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읍면 마을 축제를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종목별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실업팀을 창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공원 인근에 오토 캠핑장, 빛과 소리 테마길을 조성하고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는 상림과 연계시켜 웰리스 체험관광 시설 확충을 통해 적어도 1박 2일 이상 관광으로 유도하여 함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친절한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 300만 명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을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젊은 기농 활성화와 농업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젊은 미래기술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대체 작물로 친환경 약수 등 조사료와 새로운 품종을 발굴하는 등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고 양파 가공공장을 비롯하여 농산품 가공산업을 육성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함량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두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후보자님, 오늘 군수 후보로 출마하신다고 기자회견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경남일보 안병명 기자입니다. 그동안 무소속 후보로 고수를 하시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서서 좀 이런 질문 같지만은 지금 이제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앞에 전면에 일부 빼면은 전부 다 거의 공약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오직부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공직생활 33년을 통해서 과연 야당의 군수가 되었거나 무소속의 군수가 되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큰 사업을 할 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장차관들 이런 분들이요, 그 바쁘신 분들이 여당인 군수들은 약속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이나 야당은 만나주질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만나는 건 아니겠죠, 임명을 통해서.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 지금 우리 군의 국비가 1,030억 정도 내려옵니다. 교세가 1,910억입니다. 그러면 약 3천억 정도가 우리 군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대형 사업들을 할 때는 국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고는 큰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앙부처가 힘을 보태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산 케이블카와 함량댐은 군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량댐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내용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하면 저는 함량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함량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비만 오면 물을 막고 그 평상시에는 물을 빼고 한 홍수 조절용으로 약 5천만 톤 정도의 댐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그 댐의 상부지구, 하부지구까지 다 피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면 1억 5천만 톤 이상 대규모로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식수 다 농업을 다 해야지. 어차피 환경 피해 있는데 왜 정부에서 환경단체 그거 묻고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고 홍수조절용 바꿔서, 그래서 저는 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목적 댐으로, 어차피 안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할 바에는 다목적 댐으로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설 화장장, 도축장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요, 민선 군수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다 중단하고 못 해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게 되면 도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도축장 하나가 설립되면요. 거의 종산에는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묵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공사기간 지나고 나서 그 좁은 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권이 형성되면 그 도시가 이를 왕래하는 인원이요.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시골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먹고 살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하지. 민원 때문에 도시장이 됩니까? 공사하면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민원들을 소화시켜가지고 도축장만큼은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경남 도민신문 박철 기자입니다. 지금 함양군이 지금 현재 현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추문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군수도 지금 부정부패 그 비리 관련해 가지고 좀 조사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출향인 분들이나 우리 그 함양 군민들이 함양 군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우리 함양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청렴에 관한 그런 이게 이제 제1의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33년 동안 이렇게 군공무원으로 이렇게 종사를 하시고 이렇게 어떤 그런 근무하신 경험이 계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그냥 구호뿐인 청렴들 형상이 아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 그런 데 대해서 뭐 제일 큰 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큰 원칙은 1호부터의 계획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정말로 이제 우리 군 공무원들이 어떤 그 청렴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대책이 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함양 군수로서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시니까 제일 우리 함양 군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그런 어떤 개혁 과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청렴도를 15군부 나눠서 하는데 전국에 82개 군이 있습니다. 3년 전에 82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조금 노력해가지고 82후로 79등을 했습니다. 조금 덜 부끄럽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에 노력한 결과 69등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은 참 부끄러울 일입니다. 어디 서울이나 부산 가서 말씀드릴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놓고 자꾸만 우리가 설왕설래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인사권부터 공사 이인 허가권 모두 다 군수 이하 실가소양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잘못할 때는 사정없이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인허가를 잘못해가지고 재판 가가지고 변상하면 몇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걸 군에서 왜 무죄합니까? 지방재정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반드시 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은 징계도 많을 것이고 변상하는 것도 제가 전국적으로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행동해야지 왜 돈 받으면 공통한 짓 하다가 지금 재정찰도 얼마입니까? 6.3%도 안 됩니다. 6.27%입니다. 지난해 금년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청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 변상 조치도 시키고 군수가 권한만 가지고 절대 인허가나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을 보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규모 사업들 민원 때문에 못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큰 사업들을 공사 화장장면에도 보건복지부부터 제가 있을 때 18억을 받기로 약속을 해서 공사 착공마음도 내주고 딱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민원 때문에 그걸 못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하는 대형 사업들, 공사 화장장 말고 도축장, 지산 케이블카, 함양댐, 다보 리조트 쭉 있습니다. 지금 가축 연자 시험장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또 서장 함양 리조트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군에서 민간인이 할 사업들도 군에서 같이 협력하면 다 됩니다. 그런 게 다 같이 잘 되어야
지역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외국에서도 함량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지 자꾸 멈칫 민원에 걸리다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에 걸리다니지 않고 국시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저 뉴스 경남의 한태수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면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진짜 보면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공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함양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인구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인물 구축에 대해서 좀 방법이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군에 관한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난립니다.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큰 기업들도 유치하고 해야 일반 산업단지 유치하면 그 또 직원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있는 일자리 창출되고 하지만은 그것도 좋고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딱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청을 한번 국도를 사고하시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산 아래까지 주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5집 내지 10집짜리 그 주택이 쭉 산 밑에 다 들어차 있습니다. 저는 산을 좀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이 78%인데 도로와 가까운 산은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그 여건 기반 조성해놓고 도심들 오라. 지금 뭐 지곡에 주택단지 있고 조동에 주택단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경치가 좋고 물도 좋고 맑은 공기 지역에 주택단지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이번에 지금 문제는 그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서울 사람들이 지금 함량을 알리는 하면 뭐 아까 지금도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한 3명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함량에 뭐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냐 그렇게 해서 상림부터 시작해서 또 공기 좋은 것 특히 우리는 지금 게르마늄 지역입니다. 이 게르마늄 현수도 제가 외부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생산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이런 걸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지 않고는요 외지인들이 똑같은 멍청 취급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면접할 때 살펴보았더니 기촌인들과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제가 반상회도 하고 이렇게 막 그걸 하려고 그 노력했는데 기농기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번 와서 정착이 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한 번 와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돈을 받고 제대로 안 해주고 그 시험을 그러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돌아가는 사례 또 인근 주민들이 무슨 잔치나 행사나 하면은 뭐 협찬금 내라 뭐 해라 이래가지고 또 불만해서 돌아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군민들 갈등부터 해소해야 외지인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농촌 지역과 똑같아갖고 어떻게 함량으로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이 대화를 자주 통하고 해가지고 현지 주민들이 잘 할 때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인구 늘리기 하면서 뭐 자식 하나 나오면 100만 원,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주고 하는데 그거는 별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지, 기농기촌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 기반 시설 확보 이래가지고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겸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뭐 인구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기자회견문에 인구란 인자도 하나 안 보여. 진짜 너무 진짜 우리 그 후보님이 인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건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그 2020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경상남도에서 문화관광축제 10개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코스모스 합천의 여름 바캉스 축제 가지고 유망축제 대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삼축제 내지는 또 물레방아 축제가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해 전에 또 뭐 유망축제도 한번 되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2020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뭐 좀 축제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 세계 산삼 엑스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군에 준비를 해오고 재작년 우수 축제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6선 축제로 겨우 간신히 덧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 것은 우리는
이 문화축제하고 산업축제가 있습니다. 산삼이라고 하면 산업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육설이다, 우수다, 최우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산삼으로 인해서 함량을 많이 알리고 또 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데 주안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삼 향결 좋은 사업한테 이미 1,000억 이상을 소요를 했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산삼 농가가 분에 뭐 한 400호 정도 되는데 실제 키운 농가는 뭐 한 100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 산을 직접 들고도 해봤는데 10년 이상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삼 축제 한들 2020년 되면은 우리가 그 축제장에 내놓을 함량 산삼이 과연 몇 프로나 될지 저는 의심스럽고 50%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사물 심어가 늦었고 이미 심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난해도 그랬고 이 산삼 축제 할 때마다 외지산 거창이나 또 강원도 충주를 같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삶도 중요하지만 우선 산삼 주재관을 상임위원회 불공산 아래 짓고 또 행사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 주차장도 위에 돈을 이용해서 닦아놨는데 저는 적어도 산삼 축제를 하면 산삼 그 테마가 산삼 주제가 이런 시설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장소 없이 협소하면 주차장은 저 물 건너로 보내고 그 물 건너 오토 캠핑장 또 어린이 수영장 놀이시설 이런 걸 전부 같이 해야 됩니다. 축제장에 가가지고 산삼만 사고 뭐 구름거리 입고 볼거리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상림이 있다 하지만 뭐 사계절 뭐 봄, 여름 비슷하고 뭐 겨울 눈 올 때 보고 가을 단풍 보고 뭐가 있습니까? 오면은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빛과 소리길도 상림을 들어가면 저녁으로는 빛도 불빛도 이런 걸 저런 걸 볼 수 있도록 하고 소리도 또 종교를 좋아하시면 종교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빛과 소리길도 만들고 그 산삼으로 인해 가지고 산삼 축제 그 하나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같이 엮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기관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또 하루 정도는 이틀 좀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2020 세계 산삼 엑스포는 아직 성공할 수 있는 미지수입니다. 산청의 한방 엑스포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최우수 축제입니다. 진주 유동 축제 최우수 축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최우수 축제가 어느 천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들이 합심해도 올라갈 동말동합니다. 한 번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그 뜯어고치기 어렵습니다. 50년, 60년 가야 한번 손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 2020년에 한다 해가지고 시설물만 자꾸 열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이라든지 특히 다국 리조트, 한양 리조트는 제가 알기로 이용기 후보자님이 전임 교수님, 특히 전사님 교수님과는 또 최측근에서 모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축장 건립이라든지 다국 리조트는 한양 리조트는 그 당시 역정사업으로 상당히 아주 역정으로 자치단체도 인정을 했었는데 이게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함양군 재정계획가 10% 이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하면 6.27%라는데 지금 생활체육과 종목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 실업팀을 창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인근에 보면 하동이나 거창 같은 데는 지금 실업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재정 자료도 약한데 어떤 종목에 어떤 식으로 실업팀을 창단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먼저 다국 리조트, 함양 리조트, 또 축장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로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민간 투자로 하고 그 당시 그 공무들이 나서가지고 다국 리조트도 부지 매입도 하는 협조를 했고 쭉 했는데 그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결국은 부지만 매입해놓고 부지는 거의 다 못하고 한 70% 정도 매입한 상태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답보 상태에 있는 걸 앞에 분수들이 그냥 안 나서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그 민간 투자자들을 물색해가지고 어차피 이 환경공을 하나가 다 받아놨습니다. 그 허가 받는데 뭐 5년, 6년 걸렸어요. 그 사업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런 걸 방치하고는 안 됩니다. 그 사업자가 만나가지고 분석한 사람이 당신네들이 못하면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어쨌든가 추진하도록 이끌어 나가야지. 아니 땅만 사놓고 저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오 리조트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함양 리조트는 그나마 이제 골프장이 잘 운영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운영 단계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몇 프로씩 해가지고 회원권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될 거라고 보고, 또 축장도 뭐 자본이 없는 업자가 많아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자가 자본이 미약하고, 둘째는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는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만한 데는 폐기물 매입장 근처라든가 경호시설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조금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장소를 모색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또 민자사고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실업팀 창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동에도 태권도부가 있었고, 뭐 탁구 쭉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육 종목에 있어서 어느 종목이고 한 종목을 전 종목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한 종목만이라도 실업팀을 해야 전국적으로 함락하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육성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함락하는 것을 전국에 잘 모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TV나 이런 데 대회 한번 나가면 함량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관광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탁구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가 높은 종목으로 선택할 그런. 혹시 뭐 태권도는 화두는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네. 유한 함량의 최경림입니다. 앞선 기자님들의 좋은 질문과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 정책 관련해가지고 제언을 한 개 하고 질문을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기농기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의 기농기촌 1위가 가평입니다. 근데 가평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인구 정책이 있어가지고 기농기촌 가지고는 그걸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양군도 그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임기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려고 하면 이 영유아 정책하고 기업 유치만이 인구 정책 해소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논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그걸 잘 반영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입당 시기는 지금 언제이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처음에는 경선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제 발표에 경남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후보님하고 무슨 이해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자 해서 저는 입당을 결정했는데, 아직 입당은 안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고 오후에 이 당이 또 이중당이 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에 혹시 저는 입당 안 했지만 자유한국당 입당이 되는데 다른 분이 추천해서 입당이 될 수 있다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자유한국당 입당 제가 당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되어 있다면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입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처음 듣는데, 제가 며칠 전에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한 결과로는 경선을 통해 국민 여론조사 50%, 나머지는 당내 당원들하고 뭐 자기들 규약대로 50% 해가지고 공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 뜻뜻하게 경선을 하겠다 하면 나는 입당해서 그걸 한파스를 통과하고 당당하게 1번 당의 후보로서 나는 출마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기자님. 경남 동대구 김장입니다. 청년하게 되는 걸 잠시 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시립과장 부군산 위장을 하고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에 돈을 받겠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될 때 직원들이 좀 복지부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민주당 입당을 결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입당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민주당 쪽에서 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해서 입당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도 관계로 아까 뭐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제 변상 조치까지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뭐 33년 동안 공식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뭐 3, 4년에 한 골 정도도 안 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이 변상하지 않고 관에서 뭐 변상하는 그런 사례는 뭐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놔야 직원들이 부정, 비리 이런 걸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또 복지 부동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법령과 조례에 주어진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직원들이 자기 앞에 내려오는 공무원이나 민원이 신청 들어온 걸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 직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안 하고는 분수 아니라 시가정 정도만 되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복지부동에 대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 입당은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해부터 저보고 주위에서 물론 책임자들은 아니겠죠. 주위에서 그쪽 관계자들, 그쪽 당원이나 뭐 중간층이나 이런 분들이 함량직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민주당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받아 이제 최근에 제가 결정하게 된 것은 그럼 좋다. 주위에서 그러지 말고 직접 그분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럼 나도 같이 내 생각도 의견하고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책임성 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랄 것도 없이 서로 사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입당을 결정하고 그와 더불어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같이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수고한 양정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우리 기자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보충적으로 최근 민주당 관계자하고 뭐 의견 조율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책임급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공무원들 또 우리 국민들을 만나보면 뭐 속된 표현을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으로 인구를 늘리고 있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사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는 한양을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뭐 질문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혹시 민주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누구와 대화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곤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고 어쨌든 책임성 있는 관계자와 대화를 했다 하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사타 사타려와